안녕하세요, 닥터 스트레이트입니다. 자, 혹시 여기 두 분은 요즘 넷플릭스 1위 드라마 스위트홈 보셨어요? 저 스위트 봤어요. 봤지, 난 다 봤지. 네. 스위트홈에서 보면 이제 뭐 나오는 배우들이 이제 괴물로 변하는 그 전조 증상. 바로 코피를 막 왈칵 쏟으면서 괴물로 이제 변하잖아요. 눈동자도 변하고. 이제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 코피입니다. 코피. 자, 혹시 야, 요 근데 그거는 진짜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아니 결국 그 괴물이 되는 시작점이 보면 알게 된 첫 증상이 코피잖아요. 근데 난 코피. 궁금한 게 왜 코피를 했을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어찌 보면 코피는 뭐 이렇게 가을철이나 겨울철 건조하고 이럴 때 좀 흔하게 좀 고생하고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뭐 난 괜찮은 비유라고 보긴 하는데. 스위트홈 원작자에게 답변을 들으면 참 좋은 얘기가 같네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춥고 건조한 뭐 가을이나 겨울에는 이제 뭐 어린 애기들이나 혹은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코피로 이제 많이 고생하시고 또 병원에도 방문을 하세요. 난 요새 코피 나본 적 없는데 언제 났는지 기억도 안 나. 어렸을 때는. 어릴 때도 잘 안 났던 것 같아. 막 피곤하면 코피 잘 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에요? 안 나. 코피가 좀 그나마 자주 나는 편이긴 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게 나도 왜 그런지 궁금해가지고 코를 한번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한번 봤어요. 그 최 원장님 통해가지고 레지던트 때 이제 봤었는데 코뼈가 좀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 코뼈가. 그 안에 휘어 있다 보면 그쪽으로 이제 공기가 더 많이 마찰을 되면서 이게 건조해져, 전막이. 비전막이 건조해지면서 이제 작은 충격에도 혈관이 터지거나 해서 이제 코피가 더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코피가 났을 때 이제 응급조치.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응급조치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응급조치. 또 그리고 썰들이 많잖아. 응급조치에 대한. 코피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 막 같아요? 이런 거 하냐. 뭐 목을 뒤로 젖혀라, 뭐 여기를 이렇게, 뭐 여기를 잡아라, 아니면 뭐 그냥 쑤셔 넣을 수도 막지 있고. 말라는 말도 있고 또 막으라는 말도 있고 코를 뒤로 해서 피가 뒤로 넘어가야 된다 하는 말도 있고.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코피가 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뒤로 목을 젖혀서 이제 뭐 하는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일단 이게 이비인후과적으로는 금기 사항이라고 해요. 이렇게 뒤로 젖히게 되면 코피가 앞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고 뒤로 오히려 목구멍 뒤로 넘어가서 그게 뭐 기도를 막게 되면은 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기도 넘어간다는 건 흡인성 폐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이제 또 많이 넘어가면 이런 GI 트러블, 뭐 구토나 그냥 그런 느낌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식도로 넘어가면 핏맛을 보는 건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GI 트러블, 그러니까 약간 본인의 막 그 구역 감염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뒤로 젖히는 거는 절대 금기시 된다고 하고 콧구멍 그냥 앞에 근처, 이 코 기둥 바로 이쪽이 있는 혈관들이 제일 약해서 보통 거의 코피가 나는 그 주된 위치 거의 90% 이상은 요 부위예요. 그래서 이 코를 막아라? 그쵸.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고 절대 뒤로 젖히는 거는 절대 피해야 돼. 오히려 앞으로 코피는 흘러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고.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휴지 막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네? 어차피 나쁘진 않은데 더 좋은 거는 그걸 막아놓고 이제 같이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한 5분, 10분 정도면 대개 코피는 멎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코를 막으면 입으로 숨을 쉰다는 걸 당연히 알거든. 그럼 애들은 어떻게? 애가 코피가 났다. 그러면 코를 잡았다. 애가 입으로 숨을 못 쉴 수도 있잖아.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열지 않을까? 시죠, 그거는. 어린이들도? 본능적으로 아기들도? 하지 않을까? 당연히시죠. 야, 일단 애기들은 그런 걸 모를 수가 있더만. 그럼 애기가 코피 났을 때도 방법이 똑같다는 거야? 애기들은 자기가 이걸 하지 못하니까 보호자들이 도와줘야겠죠, 당연히. 그냥 애들은 그냥 휴지 이렇게 막아놓으면 되지 않아? 그럼 한쪽 콧구멍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그렇게 피가 막 나기 시작하면은 한쪽 콧구멍에서만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 모르겠는데 양쪽에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그 뒤로 넘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되면. 그래서 보통 뭐 정말 그 정도의 애기들은 뒤에서 잡아서 좀 상체를 숙여주고 코를 좀 막아주면 그 애기도 다 숨 쉬어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피가 이렇게 좀 자주 반복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혈압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중에 코피가 좀 자주 난다라고 하면은 뇌 정밀 검사 같은 걸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이게 이런 뇌졸중이나 뇌출혈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근데 같고. 옛날에 그 드래곤볼 보면 무천도사가 야한 거 보면 코피 빵 터지잖아. 그리고 우리 뭐 항상 말하는 코피 빵. 그게 약간 흥분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코피가 빵 터지는 혈압이 이유가 올라가서 터지는 건가? 혈압이 올라가서 터지는 건가?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 뭐 야한 생각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 하면 이제 코피가 이렇게 팡 터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진짜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논문을 찾아보기는 했어요. 어떤 뭐 성적 행위나 혹은 흥분 상황은 뭐 우리의 심박수를 그걸 높이고 연구한 사람이 있어 또? 혈압을 높이고 다 있어. 그러다 보면 이제 비점막에 있는 약한 뭐 코의 혈관들이 이제 뭐 터지게 되면 그게 코피가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는 해요. 몇몇의 논문에서는 이제 뭐 비아그라나 뭐 시알리스 같은 그런 이제 뭐 혈관 확장제. 그런 걸 복용하시고서 이제 그런
관계를 맺으신 분들 중엔 약간 부작용처럼 코피를 흘리신다는 보고가 있기는 한데 너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니? 아 그렇죠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만화에서 그게 일본 만화에서 보통 나온 비유인데 그러니까 뭔가 그럴싸하긴 한데 사실 실제적 의학적인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자주 좀 코피가 난다. 그럼 뭐 조심해야 되거나 아니면 코피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점막이 좀 건조해지거나 그러면은 더 이게 혈관이 약해지고 피코피가 더 자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실내 공기를 좀 이렇게 습도를 좀 유지해 주는 것도 좋고 본인이 갖고 계신 뭐 비중격이 휘어 있다든지 혹은 뭐 비염이 있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더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 기저 질환을 치료를 해야겠죠. 그럼 코 안에 이렇게 칙칙 이렇게 뿌리여서 뿌리는 제제보다는 보통 이제 안연고라고 해서 약간 조금 항생제나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그러니까 약한 연고가 있어요. 그냥 그런 걸 좀 보습을 해주는 것 정도는 도움이 돼요. 콧구멍 안에다가? 콧구멍 안에다가 콧구멍 안에다가? 때려서 코피 나는 거나 자연스럽게 코피 터지는 거나 똑같은 혈관이 터지나? 비슷한 혈관이? 아, 골절이 되면 그렇진 서로 않죠. 다를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대개 90% 이상의 코피는 피셀바, 그러니까 요 앞쪽이고 앞쪽이고, 외상은 사실 맞은 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코 그리고 이제 우리 코는 이렇게 길지만 여기서 코뼈가 있는 부분은 여기 상방 2분의 1이에요. 요 밑에는 연골밖에 없고 그 위는 코뼈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다쳐서 코뼈가 부러졌다고 하면 그 위쪽에 나는 출혈이 있을 그럼 수가 있고. 이기려면 요거 밑에를 때려야 되겠네. 빨리 피나게. 아니 여기는 내가 볼 때 때려도 별로 데미지가 없어. 네, 왜냐면- 여기가 바로 네. 직방으로 바로 바로 데미지를 받으니까 뭐 너무 쓸데없는 얘기인 것 같긴 하고 잘하는 짓이다. 의사 선생님. 그래서 또 제가 재밌는 뭐 그걸 찾아봤는데 어떤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이제 10년 동안 이제 코피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분들 한 56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니? 네, 우리나라 논문이에요. 한글로만 지금 편하게 읽었는데 통계가 재밌는 통계 뭐냐면 여자보단 남자가 한 2.6배 많았다고 해요. 이 코피의 또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왜죠? 결국은 네, 이거지. 후비는 거예요. 혹은 둘째로는 이게 남자분들이다 보니까 좀 더 이런 싸우고. 그런 게 더 많다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 이제 연령 분포는 40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10대, 50대 순으로 호발을 한다고 야, 해요. 그럼 이제 나 코피 나는 시기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절별로는 5월, 10월, 4월 순이라고 해요. 근데 건조하면 겨울이 겨울이 아니네? 아니라 5월이? 환절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코피가 나는 방향이 이제 우측보다는 좌측이. 아, 또 그런 것도 있어. 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외상에 의해서 올 경우는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많다 보니까 왼쪽 그걸 아무래도 더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이 그치. 호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코피가 나시는 분들 중에 꼭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 아까 말한 혈압 환자들 말고 이제 신체 다른 부위에 좀 멍이 자주 드시는 분들 응고장애가 자기가 모르는 응고장애가 있을 수 있고 그치. 실제로 이제 잦은 코피로 이제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의사 선생님이 보여서 진찰을 해보니 이게 이제 백혈병의 첫 증상으로 이렇게 그럴 진단된 수도 경우도 있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응급실 갔을 때 이비인후과 이제 코피 환자가 오면은 그때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제 혈액 검사 해봐라. 항상 거의 루틴이었던 것 같아요. 꼭 해보라고 무조건. 그게 결과가 안 나오면은 노티를 안 받아줬어요. 그게 결과 나와야지만 노티를 받아줬어요. 이비인후과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코피가 이제 막 왈칵왈칵 쏟아져 나오고 눈동자 색깔이 변하고 그러면은 이제 괴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주변 사람들이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 신고도 해주셔야 돼요. 좋은 괴물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왜 괴물이 야, 왜 사람을 해치는 직접 괴물이야? 일단 신고는 하고 봐야지. 자연발생적인 코피 가지고는 그렇게 초응급 상황이 되진 않으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이제 그리고 착취를 아이들이 해보고. 흘리는 코피의 거의 대부분은 코를 파서 해요. 근데 애들은 거의 다 그걸 부인할 거예요. 그럼 자기가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부모님들이 뭐 우리 아이가 코피를 많이 자주 흘린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 한 번 더 좀 말씀해 주시면 또 좀 고생을 덜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닭살하세요!